이제 어음 거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음의 추심이라는 게 있어요. 추심. 그러니까 처음에 보관은 했고요. 그 다음에 추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심은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어음이 50만 원짜리 어음이 하나 있어요. 50만 원짜리 어음이 하나 있는데 2020년 오늘이 2월 9일 10일인가요? 오늘 벌써? 2월 10일 날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인데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자 제주은행 서귀포 지점이에요. 제 거래은행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그럼 50만 원 받으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가 네 5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값 내고 회 한 사람 먹고 그냥 그러고 오면 되나요? 네 그럼 끝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으러 가기도 너무 애매한 이런 상황이 생기죠. 어떻게 할까요? 대신 받아. 제 주거래 은행에 가요. 그냥 여기 앞에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에 가서 이거 내가 어음 받을 게 있는데 이거 좀 받아다 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은행은 그냥 공짜로 대신 일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음을 추심한다. 추심한다는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50만 원 중에 50만 원 받았으니까 저한테 돈을 줄 건데 다 줘요, 안 줘요? 다 안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가 수수료입니다. 그럼 5만 원 떼고 45만 원만 저한테 줬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 자,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예요. 800번대다라는 의미는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비용에 우리 매출원가 있었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종류가 많다 그랬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음에 대해서는 다 800번대. 그러니까 900번대를 쓰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900번대 쓰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800번대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서양도. 배서양도라는 말은 제가 예를 들어서 상인님한테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어음을 여기를 뭐 100만 원짜리 어음이다. 100만 원짜리 어음을 제가 상인님한테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5월 10일이다. 그럼 5월 10일까지 기다리면 돈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제가 하정님한테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돈은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금 결제를 내가 돈으로 줘야지 되는데 돈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표현상으로 배서양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양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배서양도해 줬다는 얘기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샀어요. 상품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을 양도해 주니까 우리는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물건은 누구한테 샀어요? 하정님한테 샀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이 어음은 상인님한테 받았던 어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상품은 예를 들어서 거래처 A가 되고 이쪽은 거래처 B가 된다. 거래처가 서로 달라진다. 우리 실기 문제 풀을 때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한테서 들어왔고 누구한테서 나갈 건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음이 1억짜리 어음이 하나 있어요. 1억짜리 어음이 하나 있어요. 만기가 2020년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인데 자 오늘은 2020년 2월 10일이라고요? 네. 자 2월 10일인데 그러면 저는 5월 31일까지만 기다리면 1억이라는 돈이 생기겠죠? 그쵸? 근데 저 일주일째 굶었어요. 맨날 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요. 그림의 떡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어음을 거래은행에다 그냥 갖다 줘요. 은행 갖다 줄 테니까 야 은행 너 이거 가져. 나한테 8천만 줘. 왜냐면 나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니 살아야 하니 내가 손해보고라도 이 어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어른들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어음 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돈을 먼저 갖다 쓰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어음의 할인이 나오면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매각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은 매각거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그냥 매각거래라고 나와요. 그럼 그 매각거래라고 나온 게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를 매각거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음을 뭐 했다? 팔았다. 어음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맞나요? 받을 어음 1억짜리가 나가고 저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돈은 예를 들어서 8천에 팔았다. 그러면 8천만 원만 저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팔아먹고 손해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는 매각거래라고 주어지니까 매각거래는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다 매각거래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음을 은행에 갖다 주고 만기 이전에 돈을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